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일상생활의 기본 간호에 이어서 오늘은 심정지 환자나 응급 환자를 만났을 때 해주는 간호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의를 먼저 듣고 간호를 영상으로 볼게요. 먼저 심폐소생술에 앞서서 개념 정의부터 들어가 볼게요. 심정지는요,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거나 정지되었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심장병 아니면 심장에 문제만 있었을 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익수, 질식, 약물 중독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서 막히거나 경련이 되었을 때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심장 박동이 정지하게 되고 이 상태가 바로 심정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게 바로 심폐소생술이고 영어로는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PR에 하는 세 가지 요법 CAB 아시죠? 가슴 압박 C, 컴프레션, 기도 유지 A, 에어웨이, 인공호흡 B, breathin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정지 환자에 대한 구조자의 행동 요령은 가슴 압박이 1번이고요. 기도 유지, 인공호흡 이 순서가 가장 우선순위라기보다는요. 세 개 다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도 꼭 뭘 먼저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슴 압박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요. 환자가 응급 상황에 빠졌을 때요.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환자를 구조해야 된다라고 의료진의 판단이 될 때는요. 선한 사마리아인 응급의료 법률에 의해서요. 어떠한 피해, 그 이후에 나타나는 2차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아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응급 상황이라고 할 때는 지체하지 말고 이건 정말 중요한 1분 1초가 중요한 응급처치거든요. 절대 망설이지 말고 바로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밑에 보이시는 5가지 그림을 준비를 해놨잖아요. 첫 번째는 신고, 두 번째는 심폐소생술, 세 번째는 제세동, 네 번째는 투약 및 처치, 다섯 번째는 이제 자발순환을 해서 그 이후에 치료. 이게 바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제 환자가 다시 자발순환을 하는데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환자가 소생하는데, 소생고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보건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앞에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심폐소생술을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시기에 자숙동 제세동기를 적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면 그 뒷일은 병원에서 추후 치료를 진행해 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심정지는 단순히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익수나 약물 중독이나 질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목에 걸리는 질식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응급처치를 해주는 게 심폐소생술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물제거법, 하임리히법이라고도 하고요. 이는 실제로 BLS, 우리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 그 과정 안에, CPR 과정 안에 있는 하임리히법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등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응급처치를 얘기하고요. 실제로 우리는 단순히 이물질이 기도를 막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산소가 적절히 공급이 되지 못했을 때 그 안으로 제대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심장에 산소순환이 안 되고 심정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물이 딱 걸렸을 때 우리가 살에 들린다고 하잖아요. 하면서 기침을 해서 나오면 다행이지만 보통 완벽하게 걸렸을 때에는 숨이 막히면서 목을 쥐는 행동. 기침을 하려는 행동은 하지만 정작 기침은 나오지 않고 목이 막혀서 말을 못하거나 침을 삼키지 못하거나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청색증까지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일단은
기도폐쇄가 나타나는 증상이다 했을 때 숨 쉴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기침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숨 쉬어보세요, 기침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된다 하면 도와주세요 해서 119를 불러주세요. 먼저 도움 요청을 다른 분한테 요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 손을 주먹을 쥐고 나머지 한 손을 겹쳐준 다음에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앉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명치와 배꼽 사이에 두고 내 위쪽으로 45도 방향으로 힘껏 위로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먼저 도움 요청하고 그 다음 뒤로 가서 주먹과 보자기를 쥔 상태로 위로 45도 위로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병원 또는 119 차가 올 때까지 그리고 이물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심폐소생술입니다. 여러분이 BLS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핵심 기본 간호술에서도 심폐소생술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BLS 자격증에서도 이제 심폐소생술이 이제 메인이고요. 심폐소생술은 요즘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보건교육과정으로 자리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인과 의료인의 차이라고 한다면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일반인과 의료인의 차이를 어디에 두냐면 맥박 확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보이시는 그림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들어가시면 제대로 된 의료인 심폐소생술 프로토콜이 나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의식 확인을 할 때 의료인이라면 정확하게 경동맥을 짚어서 맥박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는 게 맞는 절차이고요. 근데 내가 만졌을 때 잘 느껴지지 않는다 혹은 잘 모르겠다 라고 할 때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의식 확인하는 거죠. 여보세요 눈 떠보세요 라고 해서 의식 확인을 해주시고요. 내가 119 신고를 나는 가슴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119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119 신고, 그다음 다른 사람에게는 제세동기 신고, 제세동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119 신고와 제세동기 요청을 한 상태에서 나는 바로 깍지 한 손은 아래쪽에 있는 손은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있는 손은 깍지를 낀 채로 심장 마사지를 진행해 주게 되는데요. 이때 분당 100회에서 120회 실시를 해주시는 거고 성인의 경우에 5cm 깊이라고 하고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주로 보는 환자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똑같이 5cm 정도의 깊이로 압박을 해주시면 되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3에서 5cm 정도이지만 가급적이면 가장 깊이 넣을 수 있는 만큼 5cm 정도이고 넣은 만큼 올라와 주셔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분당 100회에서 120회 5cm 깊이로 심장 마사지를 30회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30대 2의 비율로 인공호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인공호흡이 사실 이 환자에게 어떠한 약물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인공호흡을 적절하게 수행해주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인공호흡을 스킵한 채로 인공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스킵한 채로 가슴 압박을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의 비율이 30대 2의 비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9가 도착할 때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제세동기가 도착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제세동기를 부착하고 제세동기가 알려주는 알람에 맞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은 제세동기 사용법입니다. 먼저 제세동기는 각 업체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씩 사용법이 다르고요.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 배정이 되시느냐에 따라서 꼭 반드시 그곳에 있는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은 익히시는 게 중요하고요. 먼저 기본적으로는 전원을 켜시고 패드랑 제세동기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반드시 연결해 주신 상태로
이제 환자의 맨살이죠. 여러분, 다 벗기신 상태의 맨살에다가 패드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심장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없는 쪽, 오른쪽에 빗장뼈 바로 아래쪽에 패드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심장이 있는 쪽은 왼쪽 젖꼭지 앞 겨드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좌측 중앙 애과선과 가슴 끝이 만나는 부분이라고 하죠. 이쪽 부분에 붙여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사실 자동 제세동기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걸 다 붙이고 나면 이제 자동 제세동기가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라는 알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떨어진 채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고, 이제 자동 제세동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가슴 압박, 자동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충전이 될 때까지 가슴 압박을 해주시고, 충전이 다 돼서 눌러주세요 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뭐죠? 감전사고를 주의해서 모두 다, 나 포함 모두 다 떨어진 상태로 버튼을 눌러서 제세동을 시켜주신 다음에 완전히 제세동이 끝나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30대 2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임리법입니다. 하임리법은 음식 등의 이물질로 기도가 막혀 질식 상태에 빠졌을 때 시술자가 뒤에서 환자를 안고 흉골 밑을 세게 밀어 올려 이물질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연령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의사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영아의 경우 청색증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거나 쉰 울음소리와 숨소리를 내는 증상이 보입니다. 성인 환자의 경우 목을 감싸쥐고 괴로움을 호소하거나 숨을 쉬기 힘들어하거나 청색증, 기침 등을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아동의 뒤에 서서 한쪽 다리를 아동의 다리 사이에 넣어 지지합니다.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감싸 안고 복부 위치를 확인합니다. 손으로 배꼽과 명치 사이의 위치를 확인하여 압박 위치를 확인합니다. 엄지손가락이 복부를 향하도록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을 감싸줍니다. 몸 안쪽에서 위쪽으로 복부 압박을 연속하여 5회 빠르게 밀쳐 올립니다. 다음 성인 대상자의 경우 다음은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4에서 5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5분 안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 방법. 첫 번째,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를 외치면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주변인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며 호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깍지를 낀 두 손으로 압박점을 찾아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깊이는 약 4에서 5cm, 분당 100에서 120회를 유지합니다.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개방합니다.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합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다음은 자동 제세동기입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심장에 충격을 주어 정상 리듬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 후 제세동기의 뚜껑을 열고 버튼을 누릅니다. 교육 시나리오 2. 상위 환자 119에 신고하세요. 환자의 상의를 제거하여 피부를 노출시키세요.
초록색 탭을 당겨 패드함을 꺼내세요. 패드 접착면을 벗기세요. 표시된 그림과 같이 패드를 환자 가슴에 붙이세요. 패드를 환자의 피부에 강하게 밀착시키세요. 초록색 탭을 당겨 패드함을 꺼내세요. 패드 접착. 모두 물러나 주세요. 지금 자동 제세동기 시행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그날까지 차라리 앞에 학교 가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화이팅! 안녕!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길에서 심정지 환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수행해주는 심폐소생술이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영상을 학습하다 보면 그 실력도 쑥 늘어날 거예요. 수고했어요. 다음 기회에 만나요.